내시엔 김재중입니다. 제가 중고거래로 무선 청소기랑 폴라로이드 카메라를 판 적이 있는데요. 중고거래에서 득템하기 위해서 보통 키워드 알림을 해놓잖아요. 보통은 내가 사려는 물건을 키워드로 등록해 놓지만 진짜 찐 고수들은 이런 것들을 키워드로 등록해 놓는답니다. 바로요, 훈련소간, 헤어져서, 동생 거, 여친한테, 신랑 거, 아내가. 키워드만 봐도 문장이 자동 완성이 되시죠. 훈련소 간, 동생 거 판다, 여친한테 선물하려 샀는데 헤어져서 싸게 내놓는다, 아내가 처분하라고 해서 눈물을 머금고 판다. 보통 이렇게 내놓는 물건들의 가격이 아주 저렴하다고 하는데요. 파는 사람의 사연은 애달프지만 우린 싸게 사면 되는 거니까요. 앞으로 이런 키워드 추천드려요. 내시엔 김재중입니다. 첫 곡은요, 샤키라의 Try Everything 듣고 왔습니다. 제가 잠시 자리를 비운 윤도현 선배님을 대신해서요, 이번 주 내시엔을 함께하고 있는 가수 김재중입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에요. 마지막 날에 꼭 이렇게 소감을 얘기해 달라고 말씀하시는데, 소감이요, 슬픕니다. 기쁘지 않아요. 발음도 안 되잖아. 기뻤던 날들이 가고 이제 슬픔이 다가왔어요. 오늘 마지막 날이라는 게 진짜 믿겨지지 않네요. 이 내시엔의 또 매력에 푹 빠질 수 있었던 시간이기도 했고요. 애청자 여러분들과 또 같이 뭔가 공감하고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이런 즐거운 자리를 빨리 떠나야 된다니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혹시라도 우리 윤도현 선배님이 음악 작업이나 활동 때문에 또 자리를 비우실 때는 그 자리를 다시 채우러 꼭 올 테니까 꼭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오프닝에서 중고거래 꿀팁 이야기를 해봤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키워드 말고 저는 전공법으로 갔습니다. 그냥 가격을 아예 후려쳤습니다. 무선 청소기 2대를요 40만 원에. 제가 이제 현금 거래를 하다 보니까 그래 가격을 좀 내렸는데 너무 내렸나 봐. 왜냐면 그 중고 거래한 거가 이제 방송에 이제 송출이 되면서 우리 가족들한테 연락이 왔어요. 야, 그 가격에 그렇게 팔 바에는 우리한테 팔지 왜 남한테 그렇게 파냐? 이렇게 연락이 와가지고 굉장히 욕을 먹었습니다. 가족한테 욕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무선 청소기 2대인데 40만 원에 판 건 너무 싸게 팔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여러분들도 가격 조정 잘하시고 키워드도 물론 아까 설명해드렸던 것처럼 뭔가 상상을 할 수 있는, 고객들이 크나큰 상상을 할 수 있는 키워드, 대표적인 키워드를 몇 개 골라가지고 이렇게 올리시면은 아마 클릭을 많이 해주실 거예요. 네, 여러분들의 사연과 신청곡 기다리고 있습니다. 보내실 곳은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8000번이고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공짜입니다. 그러면 광고 듣고 올게요. 네, 오유리님의 신청곡 효린 창모의 블루문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사연 또 소개해드릴게요. 9376님, 전 요즘에 승마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주말마다 말이랑 교감하며 운동하니 한 주 동안 쌓였던 스트레스가 날아가네요. 이것저것 배우길 좋아하는 쫑디, 요즘 새로 배우는 거 있나요? 요즘 빠진 취미가 궁금해요. 요즘에 빠진 취미는요, 일입니다. 일이 어떻게 취미가 될 수 있겠느냐. 하지만 저는 일입니다. 정말 바빠요.
잘 아시겠지, 뭐, 팬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회사를 또 이제 운영도 하기도 하고, 또 이제 제작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저도 제작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바쁘고, 근데 취미를 만들 쉴 틈이 없다는 것 자체가 지금 너무 행복해요. 전에 하고 있었던 운동들 있잖아요.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행복해요. 여러분들이 제가 바쁘면 바쁠수록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행복해요. 잠을 자지 못하고 피곤하고 그래도 여러분들이 웃을 수 있다면 행복해요. 네, 아주 행복한 매일매일을 보내고 있답니다. 0104, 01 이렇게 하면 좀 아재 같은 느낌인가? 0104님, 네, 오랜만에 4시엔 듣는데 재중님이 진행을 하시네요. 이번 주까지만 하신다니 너무 아쉽습니다. 근데 윤디랑은 어떻게 친분이 있어요? 두 분 나이 차이도 좀 나지 않나요? 맞습니다. 나이 차이는 좀 있긴 있죠. 선배님이 나이가 어떻게 되시지? 근데 별로 실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면 그렇게 나이 차이가 안 나 보여요. 왜냐면 선배님도 워낙 이제 젊으시고 저도 전 지금 당연히 젊고요. 네, 그래가지고 전혀 뭐 그런 차이는 안 느껴지고요. 친분은 뭐 워낙 이제 활동하면서도 이제 많이 마주쳤지만 특히 이제 전에 앨범 제작할 때 저에게 또 직접 작곡하고 작사하신 곡을 또 주셔가지고 그런 좋은 인연으로 또 맺어진 관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노래 두 곡 더 듣고 올 건데요. 5963님의 신청곡 김유나의 길, 그리고 신주희 5607님의 신청곡 윤도현의 빗소리 듣고 올게요. 김유나 길, 그리고 윤도현의 빗소리 두 곡 듣고 왔습니다. 이어서 여러분들 사연 소개해 드릴게요. 어머 4652님, 쭝디 라디오에서 목소리 들으니 반가워서 문자 보내요. 저 고등학생 때 공주에서 미술학원 다녔거든요. 그때 자주 갔던 레코드샵이 있었는데 거기 사장님이 여기 재중님 단골이었다고 엄청 자랑했어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덕분에 저도 옛 생각이 많이 나네요. 네, 당연히 기억나죠. 아니, 그 공주는 좀 작은 소도시다 보니까 레코드샵도 굉장히 적었거든요. 근데 시내에 있는 레코드샵, 그곳은 정말 단골이었죠. 옛날에는요, 그런 게 있었어요. 선착순으로 먼저 가서 사면은 그 레코드샵이 갖고 있는 포스터를 먼저 줬거든요. 선착순으로. 그래가지고 그 포스터를 받기 위한 쟁탈전, 그런 것들이 엄청났습니다. 근데 오늘 왜 이렇게 제가 좀 감정이 실려서 그런지 좀 말이 많아져서 1부를 여기서 빨리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잠시 후 2부에서도 여러분들의 사연과 신청곡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내시엔 김재중입니다. 계속해서 사연 소개해 드릴게요. 3643님, 칼국수가 급 땡겨서 평소 자주 가던 칼국수 집을 갔는데 하필 오늘 침울하네요. 아이고, 아쉬운 대로 편의점에서 멸치맛 나는 칼국수 라면을 사서 집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쫑디도 왠지 칼국수 좋아할 것 같아요. 네, 저는 완전히 칼국수 사랑합니다. 칼국수를 사랑하기도 하는데 칼국수랑 같이 나오는 겉절이나 김치 또한 사랑합니다. 그래서 칼국수 한 입 먹을 때 김치를 한 입씩 계속 먹다 보니까 마지막에는 국물이 결국 김치찌개처럼 빨개져 있어요. 칼국수를 먹는 건지 김치 칼국수를 먹는 건지, 여튼 칼국수 굉장히 사랑합니다. 칼제비가 좋아요, 칼국수가 좋아요, 수제비가 좋아요,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너무 길죠? 저는 칼제비가 좋습니다. 되게 고민돼서 그래요, 이게. 왜냐면 저는
탄수화물을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둘 다 탄수화물이잖아. 약간 쫀득한 탄수화물 그리고 이제 후루룩 이렇게 그냥 입안에 흡입할 수 있는 탄수화물. 약간 느낌이 좀 달라요. 뭐야 갑자기 배고파지잖아. 하여튼 칼국수 아주 좋아합니다. 1520님 쫑디 저희 회사에는 공기청정기가 곳곳에 있어요. 근데 며칠 전에 이상한 걸 목격했습니다. 팀장님께서 공기청정기 근처에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잠시 머물러 있다가 가셨는데 고요했던 공기청정기가 갑자기 빨간색으로 변하더니 회속으로 막 돌아가는 거예요. 자꾸 그 장면이 생각나네요. 공기청정기 앞에서 뭘 하셨던 걸까요? 뭘 하셨을까? 뭘 하셨을까? 뭐 당연한 걸 하시지 않았을까요? 뭔가 배출을 하셨겠지. 근데 되게 신사적이지 않나요? 그냥 아무데나 뿡뿡뿡 느낌이 아니라 그래도 공기청정기 옆으로 가셔가지고 어쨌든 필터링을 거쳐서 그 사내의 공기를 생각하시는 팀장님 정말 아름다운 마인드십니다. 너무 귀여우신데요. 우리 팀장님한테 선물을 좀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전해드릴까? 우리 팀장님이 좀 그래도 팀장님으로서 열심히 일도 하고 계실 테니까 저희가 필요 회복제 음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노래 또 듣고 올게요. 1600님의 신청곡입니다. 2AM의 죽어도 못 보내. 9157님의 신청곡 브라운 아이즈의 가지마입니다. 듣고 올게요. 2AM의 죽어도 못 보내, 브라운 아이즈의 가지마 듣고 왔습니다. 네, 이어서 여러분들 사연 소개해 드릴게요. 9386님 자칭 개성파 얼굴인 쫑디님 이거 궁금해요. 100억 받고 랜덤으로 아무 얼굴로 살기 대 그냥 이대로 살기, 어떤 걸 선택하실 건가요? 전 그냥 이대로 살겠습니다. 전 그냥 이대로 살게요. 그냥 이게 좋아요. 그리고 저는 진짜 충분히 행복하게 살고 있고요. 사실 뭐 많은 분들이 좀 힘들지 않냐, 피곤하지 않냐, 계속 이런 삶이 좋냐 막 걱정해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너무 좋아요. 너무 행복해요. 너무 행복한 게 이렇게 4시에는 DJ도 하고 있잖아요. 우리 윤든 형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지금 행복합니까? 여러분들의 지금 사연도 읽어드리고 있다는 거 너무 행복합니다. 저는 그냥 이대로 살겠습니다. 9465님 아직 휴가 계획을 세우지 못한 직장입니다. 제가 파워제이라 뭐 하나를 해도 계획을 철저히 세워야 마음이 편한 사람인데 쫑디는 계획파인지 즉흥파인지 궁금하고요. 혹시 추천하시는 국내 여행지가 있는지 궁금해요. 저는 완전히 파워제이이고요. 트리플 제이이고요. 저도 계획을 무조건 세워놔야 되고요. 제 휴대폰에 메모장이나 뭐 캘린더에도 정말 빼곡하게 일정들이 적혀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즉흥적인 면이 아예 없진 않은데 그거는 정말 일정이 아예 없을 때 정도의 뭐 즉흥적인 뭐 실행 능력은 가지고 있죠. 근데 저는 제 달력에 올해 스케줄이 이미 꽉 차 있고요. 선약도 다 꽉 차 있고요. 예, 그래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왜냐면 몸이 좀 피곤할 때 나도 가끔 아플 수 있잖아. 그때 그 약속을 못 지키면 또 너무 미안해요. 죽을 듯이 미안해. 차라리 내가 아픈 게 나아. 그 진통제를 먹고라도 그 약속에 나가야 되는 수준의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굉장히 피곤한 인생을 살고 있어요. 하지만 행복합니다. 그리고 국내 여행지가 있다면 뭐 보통 이제 제주도 많이 가시잖아요. 막 갔다 오신 분들도 많겠지만 저는 제주도에서도 중문 쪽에 좀 가보고 싶더라고요. 전에 중문 쪽에 갔다가 맛집들을 좀 많이 발견을 해가지고요. 저도 시간이 있다면 중문 쪽에 맛집들을 한번 또 탐방을 하고 또 맛있는 음식 많이 먹고
행복을 조금 충전하고 오고 싶습니다. 오늘도 제가 또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해드릴 곡을 준비해 왔는데요. 김재중의 마지막 추천곡이 돼버렸네요. 정말 슬픕니다. 마지막 곡은요, 마이클 볼튼의 When a Man Loves a Woman입니다. 이게 제가 연습생 시절 때 정말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 평가 기간이 되면은 이 노래를 또 연습하는 연습생 동료들도 있었고, 그리고 예전에 TV만 틀면 나왔던 노래이기도 했었거든요. TV를 틀면 나오고 라디오를 틀어도 그냥 무작위로 엄청나게 많이 나왔던. 그리고 마이클 볼튼이 명곡이 굉장히 많았고, 약간 어느 나라에 가도 색이 굉장히 짙기도 하면서 뭔가 융화도 굉장히 잘 되는 곡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또 뮤지션이 아닐까. 얼굴도 굉장히 잘생기셨어요. 그리고 노래도 잘하시는데 얼굴도 굉장히 초미남. 여러분들 아마 들으시면 그냥 바로 아실 거예요. 그러면 마이클 볼튼의 When a Man Loves a Woman 듣고 오겠습니다. 네, 갑자기 또 여러분들의 재밌는 사연이 하나 도착했네요. 7091님, 친한 여사친이 있는데요. 술만 마시면 자꾸 저한테 전화해서 나중에 결혼을 하자고 합니다. 근데 다음날 술이 깨고 나면은 다 장난이었다고 하고 자꾸 이러는데 왜 이러는 걸까요? 저는 진짜 딱 친구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데, 진짜 남자와 여자 사이에는 친구는 없는 걸까요? 저는 있다고 믿는 파입니다. 무조건 있어요. 남녀 사이에 친구가 없다? 왜 없어? 있지? 있어요. 왜 뭔가 일어날 것 같아? 안 일어날 수도 있어요. 저만 해도 되게 많아요. 근데 여사친 진짜 많아요. 아무런 감정이 안 생겨요. 만약에 뭐 결혼하자, 뭐 사귀자, 웃기지 마라. 거리두기를 끝까지 실천하고 있는 이런 친구들, 10년이 넘은 친구들도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근데 그 여사친분이 뭐 술만 마시면 자꾸 막 전화해서 결혼하자고 얘기하고 그렇게 하는데 결국엔 그래서 저는 너무 설레요 라는 결론이 아니라 저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데라는 결론이 나셨잖아요. 그러면 본인도 그런 관계가 있다고 존재하시는 거잖아요. 여사친 그 이하도 이상도 아닌. 있어요. 여사친은 존재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어차피 그리고 그 이상으로 안 가실 것 같네요. 그러면 여러분들, 4시엔 김재중입니다. 2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잠시 후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내시엔 김재중입니다. 3부 시작했습니다. 사연 몇 개 소개해 드릴게요.
0126, 제 생일이네요. 저는 답답한 일이나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으면 한강에 꼭 갑니다. 강물을 보고 달리는 지하철을 보고 있으면 금세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배고프면 라면 먹고 목마르면 맥주도 한 잔, 지금 당장 가고 싶어요. 저도 자주 가는데요. 저는 약간 한강에 그 공원마다 그 한강 물 냄새가 다르거든요. 저는 약간 비릿한 냄새를 좋아해서 그 약간 한강의 비릿한 향을 맡으려고 찾아가는 곳이 항상 있어요. 어딘지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저도 그곳에 가면 조금 굉장히 자연에 온 것 같은 되게 자극적인 느낌을 많이 받아서 굉장히 좋아한답니다. 만약에 한강에서 마주치면 0126 이렇게 외쳐주세요. 같이 맥주라도 짠하게. 네, 2920님, 20년 동안 활동했지만 이렇게 2시간 하는 라디오는 거의 처음이잖아요. 재중님의 새로운 모습을 많이 본 것 같아요. 언젠가 라디오 DJ 또 했으면 좋겠어요. 혹시 MBC 구내식당 드셔보셨나요? 엄청 맛있다는 소문이 자자하던데. 네, 먹어봤습니다. 저는 MBC 드라마 할 때 정말 상암에 많이 와가지고 구내식당에서 밥도 먹고 보고 그랬는데, 뭐 맛도 맛인데요. 그 직원분들하고 같이 껴가지고 먹는 그 맛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거기 라면이 진짜 맛있어요. 네. 라면을 기가 막히게 끓이세요. 한강에서 먹는 라면이 제일 맛있다? 노노노. MBC 구내식당 라면이 제일 맛있다. 네, 1455님, 며칠 전, 퇴근하는 길에 사람들이 가던 길을 멈추고 하늘을 보더라고요. 보니까 노을이 너무 예뻤어요. 혹시 쫑디도 보셨을란가 모르겠네요. 못 봤어요. 사진이라도 없나? 아니, 못 봤어요. 저는 못 봤어요. 노을이 예뻤구나. 지금 사진을 무지개 뜬 날 얘기하는 거구나. 당연히 저 못 봤어요. 차 안에 있어서 안 보였나? 각도가 안 나왔나? 그래도 사진 보내주신 거 보면서 좀 만족을 할게요. 이런 예쁜 노을 많이 보시고 힐링하셨으면 좋겠네요. 저희 또 잠시 후에 잡스뮤직으로 함께 할 거고요. 광고 듣고 바로 달려오겠습니다. 4시엔 김재중입니다. 잡스뮤직, 이 코너는요, 청취자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직업 이야기와 직업과 관련된 음악을 듣는 코너인데요. 이번에는 또 잡스뮤직 사연이 엄청나게 많이 왔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제가 이제 스페셜 DJ를 또 하고 있다 보니까 또 저의 또 팬 여러분들의 또 직업 관련된 이야기도 또 들을 수 있지 않을까 되게 궁금하고, 맨날 이렇게 재중아 오빠 하시던 분들이 또 이 대한민국의 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어떻게 살고 계시는지 또 되게 궁금하기도 한데요. 자, 그러면 어떤 분들이 사연을 어떤 내용으로 보내주셨는지 소개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은요, 최아름님의 사연입니다. 쭝디, 저는 춘천에서 작은 반찬 가게를 하고 있어요. 엄마, 동생과 같이 하고 있고요. 이제 2년 차가 되어갑니다. 원래는 10년 넘게 서비스업을 하다가 손맛 좋은 엄마의 제안으로 시작했고요. 다행히 손님이 많이 와주셔서 처음보다는 3배가 넘는 평수로 확장 이전을 했답니다. 와, 저희 가게 인기 메뉴는요, 고추 장아찌 무침, 그리고 견과류 멸치 볶음, 국 종류가 잘 나가는데요. 쭝디, 그거 아세요? 멸치볶음 할 때 마요네즈를 살짝 넣고 만들면 배로 맛있어져요. 저희 가게 비법인데 오래된 팬으로서 쫑디에게만 특별히 알려드립니다. 이거 근데 다 방송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맛이라는 게 느끼는 게 모두 다르잖아요. 장사가 잘 될수록 고민이 많습니다. 모든 사람의 입맛을 맞추는 건 욕심이라는 걸 또 알면서도 그 욕심을 버릴 수가 없어서 요즘도 쿠킹 클래스를 들으며 요리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부쩍 일이 늘어나서 슬럼프가 왔는데 재중님은 슬럼프가 왔을 때 어떻게 극복하는지도 궁금하네요. 잡스뮤직으로는요, 제가 개인적으로 슴슴한 반찬들보다는 빨간 맛
반찬들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레드벨벳의 빨간 맛, 그리고 저의 노동요 어반자카파의 그날의 우리 신청합니다. 최아름님 반찬 가게. 근데 죄송한데 저한테만 특별히 알려주신다고 했는데 이거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은 분들이 다 같이 공유를 하고 계시잖아요. 어떡해요. 그 레시피 뺏기면. 그래도 더 맛있는 반찬이 많으니까 또 이렇게 당당하게 알려주실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슬럼프가 왔을 때 어떻게 극복하냐면요. 슬럼프가 온다라는 건 내가 생각하고 또 이제 계획했던 일들이 100% 완벽하게 소화가 되지 않거나 해결이 되지 않았다는 때일 텐데, 저는 슬럼프를 그래서 다른 일을 만들어서 다른 일을 또 소화를 시켜서 대처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해결되지 못한 일에 얽매여서 또 괴로워하는 것보단 새로운 즐거움이나 뭔가 행복들을 찾아가는 과정이 저는 슬럼프를 이겨내는 방법이거든요. 근데 그 새로운 일들을 또 만들어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새로운 반찬들을 더 만들어 보세요. 이게 왜냐면 반찬 가게에 가도 솔직히 내용이 다 비슷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시장 안에 막 이렇게 반찬 가게들 쫙 나열돼 있는 길가에 가다 보면은 뭔가 나는 새로운 게 먹고 싶은데 다 똑같아. 다 똑같은데 맛이 조금만 달라. 근데 아주머니들이 다 본인들께 맛있대. 막 우리께 원조고 막 우리께 제일 맛있대. 어디로 나는 어떻게 가야 될까? 그때는 이제 특별한 반찬을 파는 이제 코너에 저는 들어가거든요. 아름 씨도 그렇게 해서 지금 계속 발전을 꽤 하고 계시는 거니까 앞으로 뭐 3배가 넘는 평수로 확장하는 게 아니라 30배가 넘는 평수로 확장 이전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화이팅 하시고요. 우리 춘천에서 반찬 가게를 운영하시는 최아름님 사연 정말 감사드리고 저희가 선물 보내드릴게요. 신청해주신 노래 2곡 듣고 오겠습니다. 어반자카파의 그날의 우리, 레드벨벳의 빨간맛 듣고 올게요. 어반자카파의 그날의 우리, 레드벨벳의 빨간맛 듣고 왔습니다. 잡스뮤직 다음 사연은요, 김유나님의 사연입니다. 저는 영상 작업 일을 하고 있는데요. 주로 아이돌 그룹의 뮤직비디오 CG 파트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와, 이거 되게 재밌는 직업이다. 그러면 이게 뭔가 보정이 되기 전의 모습을 다 볼 수 있다는 거잖아, 아이돌 분들의. 제작자들에게 의뢰를 받으면 제가 직접 작업을 하는데요. 쭝디도 워낙 뮤직비디오를 많이 찍으셔서 익숙하실 것 같아요. CG 작업이라는 게 밤새는 일도 많고 계속 공부를 해야 하고요. 무조건 최고의 작업물을 만들어내야 하는 거라서 힘들 때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어찌저찌 버티다 보니까 어느덧 직원도 생기고 점점 광고와 영화 쪽으로도 영역을 넓혀가고 있어요. 아니, 그러면 대표님이신가? 제가 작업했던 가수분들을 알려드리자면 요즘 정말 인기 많은 분들, 아이브, 강다니엘, 트와이스의 나혜헌, 몬스타엑스, 틴탑의 니엘, SF9 등등 있습니다. 우와, 오징어 게임의 예고편에도 참여했고요. 와, 이거는 엄청, 대표님. 엄청나신데요? 재중님, 그 아이돌 조상으로서 후배들의 이름 익숙하시죠? 평소에 예능 프로그램에 재중님 출연하시는 거 보면서 본인이 좋아하는 것을 열심히 찾고 거기에서 최선을 다하고 일상을 가꾸는 모습을 보면서 동기부여가 많이 됐어요. 그 누구보다 강인하고 부드러운 멋진 사람이라는 생각을 했답니다. 저도 더 열심히 해서 나중에 재중님과 또 같이 일하게 되었으면 좋겠네요. 잡스뮤직은요, 제가 작업했던 분들의 노래, 나연의 팝, 아이브의 11 신청합니다. 이야, 엄청난 분이셨네. 죄송한데 제가 또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 저희 회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모션 그래픽
그리고 3D 영상 제작물, 물론 뮤직비디오 CG 작업들, 영상 작업을 많이 해야 하는데, 야, 이렇게 가까이 계셨네요. 그리고 이 CG 작업하는 비용이 엄청나요. 엄청나게 많이 들어요. 굉장히 비싸요. 지금, 그러니까 물론 요즘에 인건비나 단가들도 많이 올라서 비싸겠지만, 어쨌든 퀄리티를 좋게 만들어야 되고, 그 편집부터 시작해서 후작업들의 또 추가 비용들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큰 금액들이 들어가는데, 지금 근데 오징어 게임 예고편을 참여했다고 하시는 거면, 야, 월드 클래스시네요, 김윤아님. 나중에 저희 회사도 잘 부탁드릴게요. 선물 좀 좋은 걸로 보내드릴게요. 우리 김윤아님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김윤아님의 추천곡 잡스뮤직 듣고 오겠습니다. 나연의 팝, 아이브의 11. 내 시인 김재중입니다. 네, 잡스뮤직 함께하고 있고요. 다음 사연은요, 4576님의 사연입니다. 쭝디, 저는요, 엘땡 회사에서 반도체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오, 뭐야. 점점 왜 이렇게 스케일이 커지는 거야. 쉽게 설명하자면 디스플레이를 구동하기 위한 반도체가 있는데요. 빛의 삼원색인 R, G, B 데이터를 조절해서 더욱 선명한 화면에 출력해주는 부품을 설계하고 있어요. 흔히 볼 수 있는 TV, 모니터, 노트북, 태블릿 등등 디스플레이가 있는 제품이라면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반도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마 재중님도 한 번쯤은 제가 설계한 제품을 사용해 보신 적이 있으실걸요? 하하, 네, 엄청 사용하고 있어요. 네, 근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팬이었는데 자랑스럽고 멋있는 팬이 되기 위해서 공부를 되게 열심히 했거든요. 오빠 덕분에 이렇게 어엿한 사회인이 되었습니다. 치열하게 공부하고 직장을 갖고 돈 버는 동안 많은 힘이 되어주신 만큼 저도 재중님이 앞으로 이루고 싶은 일, 꿈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TV, 노트북 화면 보시면서 이거 내 팬이 만든 거 아냐? 하고 뿌듯한 마음을 가져주세요. 저의 노동요이자 쭝디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노래 신청합니다. 옥상달빛의 내 사랑의 노래, 루시의 개와 같이 들어요. 와, 맞지? 알지. 그치, 맞지, NR지마 약간 이런 느낌, 라임이잖아. 이 엘땡 회사가 저 실제로 정말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들고 이동할 수 있는 태블릿 실제로 지금 집에 2대나 쓰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근데 이 반도체의 그런 뭐라고 하지? 정말 덕을 굉장히 확실히 보고 있는 소비자의 한 명으로서 너무나 정말 감사드리고 정말 잘 크셨네요. 정말 어렸을 때부터 팬이었다고 하시지만 정말 자랑스럽네요. 정말. 아니, 그러면은 여기에서 계속 지금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건 이 대기업의 나중에 대표님이 되실 수도 있는 거고, 자회사의 대표님 될 수 있는 거잖아. 그지? 매장의 대표님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기술계니까, 그 기술계니까 이거는 어떤 회사든 맞네. 대표님이 될 수도 있는 거네. 우리 4576님, 제가 주식을 좀 사놔야 되는 건가요? 정말. 아주 큰 고민을 하게 되네요. 아까 솔직히 저희 우리 반찬 가게도 사실 나중에 정말 더 커지시면 저 룸을 좀 열어주세요. 제가 주식을 사겠습니다. 우리 팬분들, 그리고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 정말 굉장한 일을 많이 하고 계시네요. 정말 응원합니다. 나중에 그런 거 만들어주세요. 막 그런 영화 아이언맨 같은데 보면은 이렇게 손으로 틱 하면은 이렇게 공중에 이렇게 영상 같은 거 뜨는 그런 거 있잖아. 뭔지 알지? 약간 레이저처럼 딱 나오는 그런 것들 만들어주세요. 너무 하고 싶어요. 그 손목에 이렇게 툭툭 두드리면 갑자기 영상 팍 나오고 이런 거 빨리 나왔으면 좋겠어요. 화이팅 해주세요. 우리 반도체 설계일 하시는 4576님 선물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신청하신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루시의 개와 옥상 달빛의 내 사랑의 노래.
내시엔 김재중입니다. 잡스뮤직 마지막 사연은요, 윤미선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태권도 국가대표팀에서 전력 분석가로 일하고 있어요. 어머, 이건 뭐지? 하는 일은 태권도 선수들과 지도자가 최고의 경기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인데요. 선수들의 부상 체크부터 어떤 기술을 연습하고 훈련하는지 분석하고 국내, 해외 선수들의 기술과 득점, 실점, 체력, 감점, 공격 현황, 스타일 등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도 중학교 때부터 태권도 선수를 했어요. 그런데 대학 시절에 부상을 당하면서 선수 생활을 접고 지도자 쪽으로 전향하게 됐고요. 올해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에 들어와서 선수들과 같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선수촌은 일단 전 종목이 새벽 6시에 아침 체조로 시작을 합니다. 보통 태권도부는요, 오전엔 웨이트 트레이닝, 오후에는 겨루기 훈련, 야간에는 보강 훈련과 개인 훈련을 진행해요. 다가오는 9월 22일 아시안 게임을 위해서 출국을 하는데요.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선수들이 평일, 주말 상관없이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모두가 하나만 생각하고 달려온 만큼 부상이 없이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고요. 고민이 많고 힘들 때마다 들었던 노래 이승철의 아마추어 신청합니다. 와, 정말 굉장한 일을 하시네요. 아니, 이 선수들의 옆에서 서포트를 하는 역할이신 거잖아요. 근데 이런 전력 분석가라고 하면 그 코치분들 또 이상으로 또 뭔가 뒤에서 굉장히 그 모니터링을 많이 하셔야 되는 입장으로서 이건 굉장히 뭐라고 하죠? 저는 요즘에 살짝 느끼고 있거든요. 그럼 뭔가 그런 저희가 그 신인 제작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 친구들의 트레이닝 과정이나 그리고 그 친구들의 뭐라고 하죠? 심성 이런 그러니까 내적인 그리고 외적인 부분들부터 시작해서 그 주변에 서포트할 수 있는 모든 부분들을 다 체크하고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데 약간 비슷한 입장으로서 굉장히 또 피곤하실 것 같기도 하고 그 선수들의 그 결과가 사실 결과가 제일 중요하지는 않지만 그 결과에 따라서 또 오는 낙심 그리고 뭔가 그런 슬픈 감정들 저는 뭔지 알 것 같은데 진짜 시간 상관없이 이렇게 매일매일 훈련하시는 모습을 또 옆에서 지켜보시는데 저는 사실 되게 결과가 좋았으면 하거든요. 또 태권도잖아요. 이번에 아시안 게임 때 정말 물론 정말 부상 없이 모든 선수분들이 목표로 했던 좋은 결과 꼭 달성하고 오실 거라고 믿고요. 일단 정말 제가 종교는 없지만 마음속으로 정말 응원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치지 마시고 좋은 결과 나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우리 태권도 국가대표님에서 전력 분석가로 일하시는 윤미선님의 잡스뮤직 바로 듣고 오겠습니다. 이승철의 아마추어. 내시엔 김재중입니다. 벌써 마칠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사연 하나 더 소개해 드릴게요. 8134님 5년 다닌 회사를 내일 퇴사합니다. 제가 결정한 건데도 시원섭섭하네요. 동료들에게 선물 겸 편지를 돌렸는데 다들 답장을 해주셨거든요. 하나하나 보는데 눈물이 납니다. 유유. 정말 좋은 동료분들이시네요. 그리고 정말 직장 생활을 굉장히 잘 하셨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답장을 하나하나 해줄 수 있는 직장 되게 좋다. 어느 직장일까? 되게 궁금하다. 사실 이제 서로 뭔가 좋은 감정만 있는 것보다 좀 안 좋은 감정도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다들 이렇게 답장을 해주신다는 되게 가족 같은 회사셨나 보다. 아이고 그런 회사에서 퇴사를 하신다니까 정말 섭섭하시겠네요. 다음은 6477님. 예전에 그 쭝디 콘서트 가서 에메랄드 캐슬의 발걸음을
듣고 제 인생 노래가 됐어요. 아이고, 여자인데 아직도 노래방 가면 발걸음부터 부릅니다. 이게 쭝디는 노래방 자주 가시나요? 요즘 애창곡은 뭔지 궁금하네요. 발걸음 너무 좋죠. 처음부터 뭐 이렇게 부르는 거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남자들의 애창곡이었거든요. 너란 존재 이렇게 불렀거든요. 근데 그럼 이 여자분이 이렇게 부른다는 건 좀 상상이 또 안 가기도 하는데, 예, 저는 아직도 발걸음이 애창곡입니다. 자주 가서 부릅니다. 네. 아니, 지금 마지막 이런 사연을 소개하면서 오늘 제가 내신 스페셜 DJ로 마지막 소감을 얘기해야 되는데요. 벌써 헤어지니까 너무나 아쉽고, 사실 내일부터는 스타일리스트 신우식 씨가 스페셜 DJ로 나오신다고 하는데, 너무 재밌으신 분이 나오니까 금방 이 쭝디 내신 스페셜 김재중입니다가 금방 잊혀질까봐 조금 또 가슴이 아프기도 하네요. 여러분들 저 너무 빨리 잊지 마시고요. 나중에 언젠가 다시 돌아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슬프지만 웃는 얼굴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울고 있지 않아요. 웃으면서 여러분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일부터 또 하는 신우식 씨의 4시엔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스페셜 DJ 김재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